네,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유태우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업일부 유태우 PB입니다. 네, 똘똘이 스머프 유태우 PB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좋은데 매도 먼저 맞고 한번 가볼까요? 바이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이오 주가 한번 살펴보자면은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다들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 같이 보여드리자면요. 셀트리온하고 알테오젠도 다 하락 중이고요. 네, 좀 확대 좀 해야겠는데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다 하락 중이고 펩트론과 한미약품이 살짝 빨간불을 보여주곤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CDMO 전반적으로 좀 특별한 섹터 구분 없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1등이었던 알테오젠 지난주에 뭐 이번 주에 뭐 빅딜 하나 나온다. 그래서 불을 뿜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조단위 계약이 나올 거다 하면서 좀 올라갔었는데 바이오가 그때도 좀 성적이 안 좋다가 좀 그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도 알테오젠만 좋은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의 흐름을 바꿀 만한 뉴스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좀 별다른 뉴스가 새롭게 나와주진 않으면서 알테오젠도 하락 중이고요. 그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주에 네. 저희 유태우 PB 와가지고 이벤트를 했잖아요. 아, 반도체를 반도체 팔고? 팔아라. 네. 네, 반도체를 팔아라. 전 기억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오늘 현대차를 사기 위함입니까? 반도체를 팔아 주도주를 팔아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모두 다 팔고 다른 걸로 가자라기보다는요. 그 아무래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 전력이 부족해서 반도체를 못 돌리는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뉴스에 따르면은 AI의 병목이 메모리였다면 이제 메모리의 병목이 또 전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원전주도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력주도 사실 고점을 새롭게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존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기존에 설정하셨던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많이 차이가 나실 거예요. 이제 업종별로 상승세가 좀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비중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새해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를 조금 비중을 낮추고 좀 전력이나 아니면 이번에 또 화장품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또 이런 쪽으로 비중 조절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럼 주목해볼 만한 이슈 좀 살펴보고 지나갈까요? IMF가 한국에 경고를 날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환율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제 한국 조심해라 라는 경고문을 IMF가 날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이제 한국의 달러 자산의 환 노출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 대비 좀 과도한 수준이다 하고 경고를 한 거고요. 환율의 상승 압력을 키우는 배경이 되고, 그리고 또 불확실성 국면에서 환율 변동성에 좀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보시면은 저기 12월 26일 오른쪽 날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뉴스 또 어떤 게 있죠? 네,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환율이 오르는 게 사실 그렇게 안 좋은 뉴스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장표 보여드리자면은 환율이 올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6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전체 전망지수는 77을 기록하면서 기준치인 100보다는 크게 하회를 했는데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밑에 제가 자세한 내용 좀 가지고 왔는데 반도체는 121이었고요. 화장품이 120 나오면서 좀 주력 수출 업종은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반면에 비금속, 광물, 전기, 식음료 등 내수 비중이 좀 높은 업종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업종을 골라보자면 좀 내수 기업보다는 수출 기업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옥석가리기가 들어갈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코스피 차트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왜냐면 우리 12시에 방송 끝나기 전에 4,900포인트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게요. 보이는데 지금 상승하는 종목보다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은 여전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수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와중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거의 대부분 항상 많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좀 상승하는 업종들, 큰 종목 위주로 좀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오히려 지금 환율 리스크나 기타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외부 자금 개입 없이 좀 내부에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큰 종목들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개별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오늘의 어쨌든 히어로는 뭐 장 마감을 보면 알겠지만 현대차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이면에 살짝 가려 있는 게 LG전자예요. LG전자도 오늘 시세가 좋은데요. 이거 왜 그렇죠? 네, LG전자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그러게요. HTS가 지금 화면이 8.3%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LG전자 HTS. 소식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시장은 다 넥스트를 네. 기대하잖아요. 5,000비까지 잘 안착시키는데 전자닉스가 있었다면 5,000비 이후에 이제 피날레를 치는 것은 현대차, 그 다음에는 뭐 LG 뭐 이런 얘기도 막 시장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어쨌든 주가는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차트가 안 나와가지고 차트가 안 나오나요? 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 이번에 AI 관련해서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줄여서 독파모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 네이버와 NC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불참 의사를 밝혔고 KT도 우리 미정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국가대표 AI 패자 부활전이 아예 그런 거대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서 좀 난항을 겪고 있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와 NC AI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2025 AI 월드 이런 데도 참여를 같이 하면서 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거로 예상되었던 회사들이었거든요. 네, 좀 탈락을 하면서 좀 의아한 점수표를 꺼내 들었고, 그래서 이 독파모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CES에서 좀 탑5 상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LG AI가 이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1등 점수를 기록을 하면서 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주가가 반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압박을 더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관련된 소식은 어떤 게 있죠? 네, 지금 또 방금 나온 뉴스로는 뭐 협상을 열어뒀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와 EU가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자 유럽연합에서도 우리도 대응하겠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제3국의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좀 압박 수위를 서로 거세게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병력 파견 뉴스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트럼프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이런 메시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 주가도 좀 좋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트럼프 말이 좀 요즘에 시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위에 두 번째로 적어온 내용 중에서 비상전력 경매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기기나 발전기기의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전망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비상전력 경매를 도입하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원래 이제 유틸리티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을 하면 그 발전소 비용은 전기 요금에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전기 요금으로서 그 비용을 충당을 하는데, 지금 이 건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왜 이것을 민간에게, 요금 납부자에게 징수를 하느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람들이
발전소 건설 비용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 부담 주체를 가계에서 이제 빅테크 쪽으로 옮기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기저전원 중심의 설비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터빈이나 연료전지 등 발전기기 시장 진출계도 커질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원전주들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 빅테크들이 원래도 투자를 해왔지만 이런 비상전력 경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금 더 발전소 건립이라는 부분에 빅테크들 투자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인데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예를 들어 100을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네. 이런 비용들이 추가가 되면서 사실 뭐 데이터 센터 비용 100 중에서 뭐 10은 발전소, 90은 데이터 센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이 모자라서 반도체를 못 돌린다라는 관점에 좀 부합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메모리를 좀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 전력이나 아니면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비중을 옮기는 것에 대한 좀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HTS 아직 연결이 안 됩니까? 어때요? 네, 잘 안 나오나요? 예. 왜냐면 지난주부터 화면이 안 유태우 나오고 PB가 말씀하신 게 전자닉스가 아예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건 다 기회비용과 상대 강도의 결과물이니까 전자닉스의 오름폭을 잠시 다르게 본다면 오늘 뭐 현대차도 그렇고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20%나 오르고 네, 맞습니다. 기아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뭔가 다변화되는 움직임을 우리는 한 번쯤은 봐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못 오르는 와중에 사실 크게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막 진짜 이름도 모르는 종목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리고 이 종목들이 왜 좋은지까지 투자자분들이 다 익히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세 속에서 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크게 수익을 보셨다면 해당 부분 비중을 좀 밸런스 다시 맞춰서 다른 부분에도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장엔 어떤 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혹시 한마디로 정리해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네,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오후장 지금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자재 부분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 가격, 은 가격, 지금 천연가스 가격까지 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전부터 원자재 투자에 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안전자산 수요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이런 원자재들에 대한 투자가 좀 웬만한 종목들보다 나을 정도로 좀 변동성이 커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22만 원 돌파를 했고요. 은 가격도 제가 아까 확인해 본 바로는 오늘 5%가 넘게 올랐고, 천연가스도 12%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좀 종목 단에서 너무 이미 오른 거를 위에서 잡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현금을 보유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좀 비중 조절을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원자재 투자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는 일단 금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보내드리기 전에 엔터의 왕이 돌아왔나요? 하이브 오늘 좀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이브가 좀 크게 올랐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재작년 말에 이제 중국의 OTT 가입자 수가 꺾이면서 이제 한일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 한한령이죠.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일령이 내려지면서 그러면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면 일본의 대체제로서 한국이 또 급부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또 중국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크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싶고, 그것에 더해서 지금은 사실 에이펙 이후에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보다는 좀 월드 투어나 아니면은 BTS의 컴백, 그리고 블랙핑크도 이번에 컴백을 하죠. 그런 컴백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월드 투어로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좀 중국 이슈라던가 이런 게 덧붙여지면서 다시 한번 좀 동력을 얻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시기가 아닌가. 네. 오. 리밸런싱으로 하겠습니다. 한마디.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차. 저는 뭐 LG전자도 주인공일 것 같고, 또 로봇도
또 소외되었던 하이브. 화장품과 바이오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화장품도 좀 좋게 보고 그래요? 있는데요. 그 와중에 지금 화장품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이 대부분 막 22배, 23배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다가 달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3배 정도 되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한 10배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개별 기업들의 어떤 영업이익 성장세라던가 사실 이런 게 꺾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계속 잘 나오고 있었고요. 컨센서스 부합도 했었고 3분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와중에 실적이 한번 잘 나와주고 아니면은 뭐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준다 아니면 컨센서스가 상향이 된다 이런 동력이 생기면 다시 한번 화장품주들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도주였다가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들 보시면 좋겠고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몇 개 봤는데 네. 그 이번에 대한항공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뉴스는 아닌 것 같지만 비만 치료제가 승객들의 몸무게를 낮추면서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나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 몸무게가 평균 10% 정도 감소를 하면 연료비 총 부담에서 1.5% 정도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 이런 네. 뉴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의류 업종들이 좀 많이 빠져 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이 빠지게 되면 기존에 입었던 옷이 안 맞으니까 새로 옷을 사야 된다. 그래서 사이즈 교체 수요 때문에 의류 업종들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 그래도 반대급부로 비만 치료제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안 좋아지는 업종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되면 음식은 당연히 하락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가 도파민을 조절해서 중독 증세를 좀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라던가 아니면은 게임 이런 부분 사업들은 좀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세상을 볼 때 너무 비만 치료제가 잘 팔리니까 비만 치료제 업종을 산다라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진짜 활성화가 크게 된다면 좋아질 산업과 안 좋아질 산업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의 전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만이 중독 관련돼서 뭐 도박이라든지 관련 사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습니다. 글쎄요, 뭐 한 번쯤 그렇다더라라고 생각해볼 그런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어쨌든 저희 유태우 PB 리밸런싱을 할 때다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월요일 시작은 리밸런싱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 의문도 살짝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5,000p 화요일에 간다라고 저번 주에 안 말씀드렸는데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 뭔가 네. 내일 음. 오늘 내일 중에 네. 도달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뭐 4,900포인트 안착하고 내일 동시호가 하면서 기대감 있다가 또 오늘 공교롭게 미국장이 휴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의 기세가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오후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5,000포인트, 5,000P의 이 관문의 열쇠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